첫 번째 이야기, 사단장님과 다이렉트로 통화한 말년병장.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초록이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6%, 구라 4%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초록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익명. 나는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다. 아버지께서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공부 중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셨고 내가 2살 때 한국으로 돌아오셨다. 이중 국적으로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건 다른 사람과 다를 게 거의 없지만 딱 하나가 다르다. 그것은 병역. 현재 대한민국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쓰고 군대에 다녀오면 이중 국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다. 친구들도 다 군대 가고 나 역시 굳이 안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순전히 재밌겠다 싶어서 2010년 친구들이 가는 시기에 맞춰 자원, 지금은 없어진 백의 보충대로 입대했다. 백의 보충대에서 3일간 신체 검사 및 각종 보급품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날 각 생활관에 있는 작은 TV를 통해 신교대 랜덤 추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추첨 시작 30분 전 2명을 행정반으로 호출했고 그중 1명이 나였다. 행정반으로 갔더니 조교가 지도를 보여주며 강원도 지역 내의 신교대 중 원하는 신교대를 선택할 기회를 주었다. 자원한 이중 국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같은 거였을까? 시간이 없으니 빨리 정하라는 조교의 보채매 나는 그나마 집과 제일 가까운 지역을 선택. 절대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위화감 조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첨이 시작. 동기들은 강원도 깊숙한 곳에 신교대로 배치받아 절규하고 있을 때 나는 내가 선택한 지역에 신교대로 배치받았다. 신교대에서 5주간의 훈련을 수료한 후 자대 배치만을 남겨둔 어느 날 조교가 나를 따로 불러냈다. 또다시 내게 선택의 시간이 온 것이다. 나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땡땡땡 연대를 선택했고 이번에도 빡센 곳으로 가는 동기들의 절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렇게 땡땡땡 연대에 도착하니 보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하나는 연대본부의 PX병, 다른 하나는 집에서 가까운 지역 대대에서 행정병을. 밖에서 주워듣기로 PX병이 꿀 중에 꿀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으나 집에서 가까운 건 참을 수 없었기에 대대 행정병으로 복무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시간은 흘러 말년, 정말 알차게 끌어모아서 45일의 말년 휴가를 확보했다. 15일 휴가, 복귀 후 15일 휴가, 복귀 후 15일 휴가, 3일 후 저녁. 이런 휴가 일정이니 아버지께서 알바나라고 하시며 아시는 분 건설 현장 사무직에 낙하산으로 꽂아주셨다. 행정병 특기를 살려 워드, 파워포인트, 캐드, 간단한 잡무를 했다. 오전에 빡세게 하면 대부분 끝낼 수 있는 것들이라 다른 업체 사장님들과 믹스커피 마시며 수다 떠는 것이 오후 업무였다. 그렇게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자연스럽게 군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소속된 사단의 사단장님이 업체 사장님과 중마고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그 사장님은 내게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말년에 필요한 게 있을 리가. 기회되면 나중에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냥 인사치레로 지나가듯 말하며 까맣게 잊어버렸고 마지막 휴가일이 끝나 부대에 복귀했다. 그날은 지통실에서 대대 간부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3일 후 전역하게 되니 후임들이 쉴 수 있게 근무를 자처 지통실에서 CCTV 보며 멍 때리고 있었다. 회의 중 갑자기 신임 소위 한 명이 대대장님께 전화기를 보여주며 제 동기 한 명이 사단장님 보좌하는 녀석인데 연락이 와서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어서 받아봐. 신임 소위는 밖으로 나가 통화했고 다시 들어오자 그래, 무슨 일이라던가. 저 사단장님께서 김익명 병장과 전화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김익명? 나잖아. 순간 옹기종기 앉아있던 간부 20명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일제히 내게로 시선이 모아졌고 다들 수근수근거렸다.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하듯 대대장님께서는 내게 따로 조용한 곳으로 가서 전화를 받고 오라고 하셨다. 나는 통신실에서 혼자 휴대폰을 들고 기다렸고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다. 간만에 이등병의 목소리로 병장 김익명 전화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단장님과 전화통화했고 이런저런 저녁 축하의 말과 바빠서 못 갔다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짧은 통화가 마무리될 때쯤 내가 살면서 언제 사단장님과 통화해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뭔가 소득이 있는 유익한 통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 존경하던 대대장님의 칭찬을 했다. 대대장님은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부대는 도심안에 있어서 상근 예비역이 많았고 그 상근 예비역 중 고등학교 졸업을 못한 병사들이 꽤 많았는데 대대에서 좋은 대학 출신 병사들을 차출, 그 상근 예비역들의 공부를 가르치게 했고 검정고시를 보게 하셨다. 그리고 검정고시에 붙으면 가르친 병사나 붙은 상근 예비역에게 어마어마한 휴가증으로 축하해 주셨다. 또한 성품이 훌륭하시며 정말 열정적인 멋진 지휘관이셨기에 비록 ROTC 출신이지만 이런 분이 군에 오래오래 복무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 자주 했었다. 그렇게 칭찬이 끝나자 5초간 정적. 순간 뭔가 잘못됐나 싶어 당황하던 찰나 침묵을 깨고 굉장히 진중한 목소리로 그래, 좋은 지휘관인가 보군.
알겠네. 라는 말과 함께 전화통화가 마무리됐다. 전화를 받고 나오니 문 앞에서 간부들이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다가 사단장님께서 왜 전화하셨는지 질문 세례를 쏟아냈다. 대충 둘러대면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대대장님께서 호출하셨다. 그래서 나는 자초지종을 말씀드렸고 대대장님은 별 말씀 없이 알겠다며 돌려보내셨다. 그로부터 3일 후 나는 행복하게 저녁. 나중에 후임에게 들었는데 대대장님께서 대령 진급에 성공하셔서 육군본부로 가셨다고. 내 칭찬이 진급에 영향을 주진 않았겠지만 사단장님께 대대장님을 자랑한 건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건승하십시오 대대장님. 충성! 두 번째 이야기. 군생활 중 지금까지 후회되는 두 가지.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제이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8%, 구라 2%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제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백제이. 2010 땡년 군번으로 작전사령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다. 그날은 6.25 참전 용사분들을 사령부로 초대해서 대접하는 행사가 있는 날이었고 용사분들을 모시는 운전병으로 영광스럽게도 내가 배정됐다. 사령부 특성상 수십 명의 대한민국 장성들, 국방부 장관, 국회의원, 미국 장성 등 당시 대통령님 빼고는 다 퇴어봤기에 웬만하면 긴장하지 않는 편인데 이번에 참전 용사분들을 모신다는 생각에 긴장도 많이 되고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부드럽게 운전했다. 이 근무를 하면서 후회가 되는 일이 두 가지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는 참전 용사분들을 모시는데 한 분께서 시각장애인이셨다. 그래서 혼자서는 활동이 힘들고 보호자가 꼭 있어야 했기에 부인께서 함께 오셨다. 그렇게 두 분이 버스에 탑승하려고 하는데 담당 군무원이 허용된 인원 이외에는 부대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서 제지하는 게 아닌가. 참전 용사 노부부는 눈이 안 보이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안 되겠냐, 방법이 없겠냐고 한두 번 정도 재차 호소했다. 그런데 갑자기 군무원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안 된다니까요!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지금 당장 할아버지만 탑승하시던지 두 분 다 내리시던지 하세요! 라고 말하며 참전용사 노부부를 내쫓는 게 아닌가. 군무원의 나이는 기껏해야 20대 중반 정도. 그러자 할머니는 당신 혼자서라도 다녀오세요. 당신 없이는 안 갈래요. 몇 번 서로 말이 오가는 사이 군무원은 계속 눈치를 주며 재촉했고 결국 두 분 다 내리게 되었다. 좋게 말해도 되는 걸 화를 내고 싸가지 없게 말하는 군무원을 보면서 황당하고 화가 치밀었다. 군무원에게 부대에 연락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동행 가능한지 확인 한번 해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결국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임들이나 간부들이 항상 군무원과는 엮이지 말라고, 특히 마찰이 일어날 일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당부를 군생활 내내 들었었다. 그래도 나는 당시 병장에 짬도 좀 있었던 터라 용기를 냈다면 어찌어찌 말을 잘해서 군무원과 마찰 없이 중재한다든지 노부부께 상처를 덜 받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지금도 크게 남아있다. 행사가 다 끝나고 참전 용사분들을 모셔다 드렸는데 다들 내리시면서 운전 너무 부드럽게 잘해줘서 고맙고 덕분에 너무 편했다고 한 분도 빠짐없이 감사 인사를 해주셨다. 한참 어린 나에게 존댓말을 깍듯하게 해주시며 마치 친손자를 대하듯 온정어린 말투와 눈빛, 지금도 그 당시를 떠올리면 울컥한다. 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왠지 멋쩍고 부끄러워 안녕히 가세요 라고만 계속 반복했다. 저때 감사 인사를 제대로 성심성의껏 못한 게 나의 두 번째 후회다. 그때의 후회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전역한 지금도 길 가다가 참전용사 모자를 쓰고 계신 분을 보게 되면 항상 적극적으로 다가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참전용사 선배님들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 참전용사분들에 대한 처우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분들의 헌신과 봉사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연을 보내본다.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